자,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약간 일상적이면서 또 재미있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회계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우리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은 특히나 이제 나도 내 차를 가져볼까? 혹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을 해야 되나? 이게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면서 이제 중고차를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면은 또 요즘 중고차 시장이 워낙 활발히 잘 발달돼 있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실제로 유튜브 많은 채널들을 보는데 특히 이 중고차 관련 유튜브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플도 요즘 뭐 헤이땡땡 뭐 이런 어플도 이제 상당히 재밌고, 그래갖고 저도 약간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이 차에 이제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감가가 얼마다, 이게 감가상각을 줄여서 감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 심지어 경제경영학도들도 이 감가상각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공정가치 재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의미 그대로 이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데에서 공정가치 재평가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풀 썰들이 많은데, 좌우지간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공정가치 재평가라는 것이고, 감가상각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무엇이냐? 감가상각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한 회사의 사장님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내 임기가 딱 3년이야.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차를 구입을 했어. 내가 탈 차를, 그러니까 회사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차를 내 예상에는 한 6년 정도 쓸 것 같아. 그래서 딱 지금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부 처리, 그러니까 일단 회사니까 장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은 뭐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그래서 장부를 처리할 때 이렇게 딱 차를 샀으니까 이걸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를 뭐 회계 처리한다, 뭐 기장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어려운 단어 이제 어렵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전문 용어 집어치우고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를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천만 원짜리면은 5천만 원짜리 차로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5천만 원 내가 현금이 나갔으니까 5천만 원짜리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회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니까, 회계에는 이 차변 대변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차변에는 보통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산 또는 비용의 증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대변의 계정에는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반대로도 쓸 수 있으니까 차변에 똑같이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가 들어가고, 이제 또 대변에 자산, 비용의 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예요, 회계에서.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다시 예로 돌아가면은 차를 샀으니까 차라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내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빠져서 비용이 늘 수도 있어요, 차변에. 그렇다면은 둘 중에 뭘로 가야 되느냐? 근데 내가 사장이랬잖아. 그리고 난 3년 탈 거랬잖아. 근데 이 차는 6년 쓸 거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약에 이걸 현금이 나갔으니까 5천만 원 비용을 잡아봐. 그러면은 내가 3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모든 성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차는 6년 쓸 건데 이걸 한 방에 비용을 털었어. 그러면은 결국 내 뒤에 사장이 될 사람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비용을 맞아야 되는데, 나 혼자 비용을 다 맞았잖아. 이걸로써 얻는 효익은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연임될 사장도 얻을 건데, 이게 불합리적이거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또 이 정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첫 시간에 이제 회계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산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다 각설하고 집어치고, 요거에 이제 직관적으로는 요거에 해당되는 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다 나한테 하면은, 그게 자산성을 인정받아서 자산으로 이제 정의하고 자산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차를 탐으로써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경제적 효익이 발생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고 뭐다? 자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짜리 자산을 잡았어. 내가 내 장부에 5천만 원짜리 차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탔다 이거야. 근데 마냥 그냥 차 올해도 차, 내년에도 차, 내후년에도 차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 결국 아까 비용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비용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비용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그걸 인식을 해야 나도 이 차를 탐으로써 인한 경제적 효익과 이 비용이 대응이 되는 거고, 내 뒤에 올 사장도 똑같이 나와 같이 그 사람이 이 차를 탐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효익과 비용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의 본질입니다. 내가 6년이니까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짜리 차를 처음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을 했지만, 앞으로 이 6천만 원이라는 게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차를 뭐 100년만 년 탈 게 아니, 앞서 말씀드렸지 6년 동안 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6년 동안 탐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익과 대응해서 이 비용을 매년 6년마다 매년 한 번씩 이 비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부분 이제 회계의 원리만 배우셔서도 이 감가상각 회계 처리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 6천만 원, 그 다음에 1년 뒤에 비용 1천만 원, 감가상각 1천만 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게 감가상각이 이 비용인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제 순액법,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비용을 1,000원 먹으면서 차를 1,000원 떨어뜨리는 거죠. 차에 기록돼 있던 차 6천만 원을 1,000원 떨어뜨리면서 차는 5천만 원 되는 거고 1년 동안 썼기 때문에 비용 1,000만 원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총 6년을 먹으면은 처음에 차 6천만 원 기록했던 게 빵원이 되고 매년 1,000만 원씩 비용이 잡히면서 전체 6년 동안 비용이 6천만 원 되면서 이 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가상각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려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가치의 재평가가 아니라 그 제가 이제 또 일전에 이제 올려드린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대응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그냥 일단은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익 비용이라는 대응의 개념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뭉뚱그리고 뭐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회계의 전반적인 거를 이제 꿰뚫어 버리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잡고 이제 모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회계 처리나 경제적 얘기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이게 왜 파워풀한 건지 알겠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만 해도 정확히 수익 비용을 대응하는 것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론은 뭐다? 감가상각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 비용 대응의 결과를 이 감가상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시겠죠? 중고차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계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근데 뭐 우리 일상생활은 특히 뭐 차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가는 뭐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이 자산을 씀으로 하여금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뭐 우리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유튜브 뭐 크게 뭐 도움 안 되자고 그럴 거였으면 그냥 어디 종로 가서 강의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